안녕하십니까. 여의도 24시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시간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요즘에 하는 것들을 보면은 상당히 욕심을 내고 있다. 조바심을 내고 있다. 박원순을 따라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 오세훈 시장한테 특별한 감정이 없습니다. 관심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대체 뭘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물론 알고 있지만 긍정, 부정 평가를 해줄 만한 그런 여지도 별로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오세훈은 대체 뭘 하고 있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제가 굳이 오세훈에 대해서 하는 이유는 그렇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그 의도는 여러분들이 훨씬 더 잘 알고 계실 텐데 뭔가 조바심을 낸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이 광화문 광장에 이 태극기, 국기 개양대 이런 것들, 조형물을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일부 인사들 또는 반대하는 여론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런 민원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것들도 제기됐던 모양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들 이 오세훈이 이거는 꼭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그거를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 그런 강단 이런 것도 지도자를 꿈꾸는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그런 걸 보여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르겠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또 마냥 자랑기만 했겠습니까? 못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부정적으로 평가해야 될 대목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최소한 이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그랬고 그 다음에 서울시장을 할 때 그 전과 이명박 전과 이명박 후의 서울시는 여러분들 완전히 달라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그야말로 중론입니다. 이거는 전문가뿐만 아니라 서울 시민도 거기에 대해서는 부정을 안 합니다. 심지어는 더불어민주당도 이 이명박 서울시장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 오세훈도 그런 점들을 분명히 서울 시민과 그 다음에 우리 국민한테 보여줘야 그나마 그 처참한 지지율, 그나마 그 미미한 지지율 거의 여러분들 전무후무할 4선 서울시장입니다. 그럼에도 그런 지지율을 기록하는 그런 상황에서 조금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자기가 뭘 하겠습니까? 대형 국기 개양대 이거 100m 높이의 국기 개양대를 설치하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게 정말 필요했다고 한다면 그래서 정말 이 서울시의 국가 상징 거리에 국가 상징 공간인 그 광화문 광장에 정말 이 애국 정신을 상징할 수 있는 그 태극기 개양대 높이 100m 그걸 갖다가 설치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한다면 오세훈이 시민들을 설득하고 오세훈이 반대자들을 설득하고 그걸 갖다가 밀고 나가는 그런 추진력도 보여줬어야 된다. 이명박 전 대통령처럼 서울시장 시절에 청계천 공사를 할 때 온갖 반대 다 했지 않습니까? 청계천 상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명박 서울시장 추진력 있게 밀고 나가서 그걸 바탕으로 결국에는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또 이 대중교통 체계 개선 이런 걸로 또 대통령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이 뭘 했습니까? 오세훈이 그와 같은 성과를 남긴 게 있습니까? 오세훈이 그와 같이 서울 시민과 우리 국민들한테 이 각인될 만한 그런 일을 한 게 있습니까? 없지 않습니까? 그럼 이런 걸 함으로써 좀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어야 될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는데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들 아니나 다를까 역시 오세훈이다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태극기 그거 논란 반대 그러면 안 한다 요겁니다. 일단 이것부터가 오세훈이 왜 애초에 태극기를 얘기를 했을까? 저는 그 진위가 의심스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딱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오세훈 했을 때 오세훈은 정말 안보관이 투철한 사람이다. 오세훈은 정말 이 국방 안보 이런 거에 대해서 전문가다. 물론 오세훈이는 자기가 그런 거라고 자처를 합니다만 제가 봤을 땐 전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런 전문가적 식견도 없고 뭔가 고민한 흔적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들도 그런 느낌, 인상 이런 거에서 오세훈은 정말 뭔가 오세훈이 대통령을 꿈꾸지 않습니까? 본인이 51%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51%란 거는 전부입니다. 100%입니다.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까? 오세훈의 최근 행보가 대통령으로 지금 모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점들을 고려했을 때 오세훈은 과연 국군 통수권을 가질 만한 사람인가? 오세훈은 과연 가진다기보다는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자격과 능력을 갖춘 사람인가? 그런 안보관, 그런 국가관, 그런 것들을 가진 사람인가? 그런 것들 생각해 봤을 때 좀 아리송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오세훈의 이미지가 원래 그렇습니다.
안보뿐만이 아니라 모든 분야에서 오세훈이는 긴가민가 뭔가 색깔이 없다, 무색무취하다, 또는 왔다 갔다 한다, 이런 느낌이 강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오세훈을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대체적인 평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전달하는 것 뿐입니다. 근데 이 논란도 마찬가지다. 태극기가 논란이 되니까 뭐 한 달간 의견 수렴을 해서 시민의 59%가 찬성을 했고 반대는 40%에 불과했지만, 그리고 또 적합 상징물 1호는 태극기가 꼽혔지만은 그 반대 많으면 안 한다. 다만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어 나가겠다. 광화문을 다시 2025년 6월인가 그 안으로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관련 기사를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는 논란이 일자 시민 의견을 묻겠다며 한 발 물러섰다. 한 달간 이어진 의견 수렴 결과 광화문광장 국가상징공간 조성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과반으로 나타났다. 다만 여러분들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만 본론은, 결론은, 핵심은 다만, 그러나 이겁니다. 다만 시는, 여기서 말하는 시는 서울시를 가리킵니다. 오세훈 서울시입니다. 국가 상징 공간의 모습이나 조형물을 특정해 제시하진 않았다. 대신 시민과 전문가들의 자문 심의를 거쳐 설계 공모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서울시청에서 기자 설명회를 열고 광화문 광장에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만 조선시대 인물 두 분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준다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에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이다. 제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또 있습니다. 가장 쉬운 게 태극기를 높은 위치에 상징하면서 보여주자는 발상이었는데 반론이 많았다.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역시 자유민주주의라는 무형의 가치를 보여주려면 어떤 상징이 필요하다. 그래서 상징물 중에는 태극기가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다. 이번에 시민들이 보내주신 아이디어 중에 흥미롭고 주목할 만한 제안이 꽤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뭔가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이게 시민들의 의견을 지금 수렴했고 그 다음에 전문가들의 이런 자문이라고 해야 될까?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거쳐서 2025년 안으로 준공을 하겠다. 그겁니다. 여러분들 저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2025년 안으로 준공이 되지 않습니까? 2026년엔 뭐가 있습니까?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서울시장 선거가 있습니다. 오세훈이 다시 서울시장에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이걸 갖다가 자기의 업적으로, 이걸 갖다가 자기의 치적으로 내세울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오세훈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가지 않고 대선으로 나가고 싶다고 한다면 역시 또 이걸 갖다가 이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저는 이 국가 상징 공간을 갑자기 내세우는 거, 오세훈이가 아까 뭐라 했습니까? 이순신 장군과 세종대왕 동상이 있지만 조선시대 인물 두 분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보여준다기엔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에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겠다는 발상이 나온 것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오세훈이 서울시장을 한두 번 한 게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4번이나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여러분들 이순신 동상이 없었습니까? 세종대왕 동상이 없었습니까? 왜 국가 정체성을 지금 이 시점에 오세훈이 보여줘야 되며 왜 다음 지방선거 또는 대선 전에 이걸 꼭 만들어야 되며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점들이 먼저 의심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오세훈의 그런 진의가 뭔지 모르겠지만 오세훈의 뭔가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본 뜻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외부에서 피상적으로 봤을 때 조금 약간 삐딱하게 봤을 때 이런 정치적인 의도가 너무나도 다분하다. 물론 오세훈은 정치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모든 행위에 정치적 의도가 포함된 거는 맞습니다. 그걸 갖다가 뭐라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이 말 그대로 국가 상징 공간 이거는 여러분들 한 번 만들 경우에는 조성을 할 경우에는 100년, 500년, 1000년이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정말 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느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공간을 언제 이걸 기획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그 오세훈도 오세훈이 언제부터 이렇게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이렇게 강조하고 오세훈이 언제 이렇게 보훈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을 썼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이 왜 갑자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밀고 나가려고 하느냐? 근데 또 밀고 나가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걸 갖다가 방향을 틀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서울시가 뭘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다 그 말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여튼 뭘 하겠답니다. 서울시도 뭘 하겠다. 우리 2025년 안으로 끝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연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는, 이게 과연 보훈 정신을 함양하는, 이게 과연
국가 상징 공간을 제대로 조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인가, 아니면 오세훈의 다음 정치적 행보를 위한 국민 세금 지출인가, 이게 의심될 수밖에 없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아까 오세훈이 조선시대 인물 두 분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순신 동상은 그 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제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순신 동상은 그야말로 이 광화문 내거리의 어떤 상징적인 조형물이 됐기 때문에 그런 또 역사적인 이미 그런 연원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순신 동상 하면 이미 광화문의 거의 상징물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 말고 그 전에 광화문 광장,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현재 광화문 광장은 지금 여러분들 기준으로 보면 여기가 지금 광화문이라면 이렇게 쭉 내려오는 원래 그 길, 이 양쪽에 길이 있었고 여기가 세종문화회관, 여기가 이제 미 대사관이 이렇게 있으면 이 양쪽에 도로가 있었습니다. 이 마치 이 가운데 중앙 분리대처럼 그 광장인지 뭔지 그 이상하게 생긴 거, 그걸 갖다가 오세훈이가 만든 겁니다. 근데 그 광장 북단에 뭘 만들었습니까? 바로 오세훈이가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기엔 부족한 경우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세종대왕하고 대한민국하고 대체 뭔 상관이 있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을 보여주고 싶었다면 오세훈이 애초에 서울시장을 할 때 광화문 광장을 만들 때 거기에다가 세종대왕 동상을 갖다가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오세훈이 정말 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고민하는 정치인이었다고 한다면 그걸 갖다가 세종대왕을 그렇게 놔둘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그걸 만든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오세훈입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 광화문 광장이라는 게 저는 애초에 왜 생겼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광화문 광장 조성과 지금 현재 오세훈이가 얘기하는 소위 국가 상징 공간 조성은 저는 그 정치적 의도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뭡니까? 바로 오세훈의 정치적 행보와 연결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라 그래야 될까? 이게 정말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의 그런 의미보다는 상당히 뭔가 좀 조잡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이 국가 상징 공간으로서 이 세종대왕 동상이 거기에 왜 들어가야 되느냐, 그리고 또 앞에 이순신 동상이 있는데 또 그 뒤에 세종대왕 동상이 있다. 그 넓지도 않은 거기에다가 왜 이렇게 동상들을 놔두느냐, 저는 이것도 이해가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 마치 세종대왕 동상 이거 마치 딴 사람이 만든 것처럼 내로남불식으로 책임 전가하는 식으로, 이거 여러분들 오세훈이 만든 겁니다. 제가 예전에 이 광화문 광장과 관련된 기사를 쓴 적이 있는데 그 대목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화문 광장은 오세훈 서울시장 때 조성됐다. 본격적인 조성 논의 시점은 이명박 전 대통령 서울시장 재임 시절이다. 라고 쭉 하다가 오세훈 시장 취임 이후 서울시는 세종로 양쪽 보도를 넓혀 광장 2개를 만든 양측 배치한, 양쪽 차를 줄이고 중앙에 광장 만드는 중앙 배치안 등을 구상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중앙 배치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 착공은 2008년 5월에 이루어졌고 722억 원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2009년 7월 달에 완료됐습니다. 근데 왜 거기에 세종대왕 동상이 들어가야 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그때나 지금이나 대한민국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조선시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오세훈 그리고 또 이명박 서울시장 당시에도 이거를 갖다가 광화문, 시청, 숭례문 이 일대를 국가 상징 공간으로 만들어야 된다. 오세훈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광화문부터 숭례문까지를 국가 상징 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그 국가 상징 거리에 이순신 동상 하나 있는 것도 참 멋있긴 한데 거기다 갑자기 세종대왕 동상을 만든 사람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오세훈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다가 태극기까지 이렇게 개양대까지 이렇게 한다 그 말입니다. 저 태극기 개양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그거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찬성합니다만 그 광화문 광장에다가 그렇게 이것저것 다 쑤셔 넣을 필요가 있느냐, 그게 과연 우리 서울 시민들 그 다음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환영받을 만한 조형물이냐, 태극기 개양대가 문제가 아니라 그 광화문 광장에 왜 이렇게 이것저것 못 넣어서 안 다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 정말로 이 태극기 개양대를 만들고 싶다고 한다면 광화문 광장은 이미 이런저런 조형물로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너무 가득 차 있습니다. 다른 걸 찾을 수도 있고 또
이 태극기 개양대를 만들려고 할 경우에는 기존의 세종대왕 동상을 없앨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존의 그런 것들을 정리하지 않고, 왜냐, 그거 지가 만들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런 걸 정리하지 않고 거기다가 또 이거 만들고 저거 만들고, 이제는 태극기에 대해서 반대한 여론이 좀 있으니까 그 태극기는 좋긴 좋은데 그건 아니고 뭘 만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2025년 안으로는 우리가 뭘 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들 이게 서울시장입니까? 여러분들 뭔가 책임 있는 정치인의 자세입니까? 여러분들 뭔가 자기가 한 단계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올라가고 싶어하는 그런 정치인의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대체 뭘 생각하고 있는지,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대체 이 대한민국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저는 오세훈이라는 사람이 정말 이 광화문 광장 또는 그 밖에 서울 시민들의 여가 선용 공간을 대체 뭘로 생각하고 있는지, 저는 정말 그게 궁금합니다. 오세훈이 말로는 서울 시민 어쩌고 저쩌고 계속 얘기를 하지만 그가 실제 하는 행정, 특히 이런 광화문 광장 이것과 관련해서 하는 걸 보면은 대체 의도가 뭔지 저는 정말 아리송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한 가지 덧붙여서 얘기하고 싶은 거는 약간 좀 다른 취지의 얘기이긴 한데, 여러분들 오세훈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4월달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통해서 서울시장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 전에는 야인이었습니다. 왜 야인입니까? 고민정한테도 붙어가지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오세훈이 서울시장에 복귀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 광화문광장 조성공사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왜냐? 당연하게도 자기가 2008년도에 722억 원이나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걸 불과 8년 만에 박원순이가 재조성해야 된다. 저 광화문광장, 오세훈이가 만든 광화문광장 마치 거대한 중앙분리대와 같다. 저 박원순 싫어하지만 박원순의 그 평가에는 저 동의합니다. 어쨌든 그 기괴하다고 해야 될까? 기형적이라고 해야 될까? 괴상하다고 해야 될까? 그 광장입니까, 여러분들? 안 그렇습니까? 하여튼 박원순이가 그걸 재조성하겠다. 저는 박원순이도 그때 당시에 지가 이제 대권 병에 걸렸는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것 때문에 전 만들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시동 걸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니 8년 전에 722억을 들여서 만들었는데 8년 뒤에 다시 거기에다가 800억 플러스 알파를 들여서 재조성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느냐. 재조성을 하는데 또 그것도 기형적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광화문광장 어떻게 생긴지 아십니까? 이 기존에 중앙 분리되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세종문화회관 쪽으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편측광장입니다. 그게 왜 필요가 있을까? 애초에 거기에 광장이라고 하기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그게 왜 거기에 있어야 될까? 저는 그 효용성에 벌써 의문이 드는데, 어쨌든 오세훈이 그때 당시에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박원순표 광화문광장에 대해서 뭐라 했냐면 그거 안 된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거다.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광화문광장 재조성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세훈이 서울시장 되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세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거 참 안타깝지만 이미 비용이 들어간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갖다가 다시 되돌리려고 할 경우에는 또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내가 잘 만들겠다라고 했습니다. 그걸로 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세훈이 대체 이 광화문을 통해서 뭘 하고 싶은지 모르겠는데 정말 지금의 그 광화문 광장은 기형적이다. 편측 광장도 그렇고 그 전에 중앙 분리대도 마찬가지고 거기다가 또 이것저것 놓으려고 했다. 박원순 때는 거기다가 세월호 천막을 계속 방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오세훈 때는 세종대왕 만들고 거기다가 이제 뭐 국가 상징 공간을 또 만든다 그러고, 저는 이게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다가 무슨 참전 용사, 그 다음에 6.25 때 이렇게 헌신한 사람들의 그런 애국 정신 이런 것들을 갖다 상징하는 조형물을 만들겠다? 저는 오세훈이 그런 걸 하기 전에 정말 실질적인 조치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오세훈이 그런 얘기를 하면 할수록 저는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여러분들 서울시가 이 6.25 참전 유공자 있지 않습니까? 6.25 참전 유공자한테 주는 돈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월이 한 달에 15만 원입니다. 근데 그 전에는 10만 원이었습니다. 박원순 때나 오세훈 때나 똑같이 10만 원이었습니다. 제가 언제 이런 기사를 썼냐면, 제가 2023년 5월 달에 어떤 기사를 썼냐면 전국 17개 시도의 6.25 참전 유공자 처우 실태란 제목의 기사를 썼습니다. 허울만 유공자, 예우는 사실상 쥐꼬리 수당, 이 기사였는데 이때 당시에 오세훈 서울시장이었습니다. 오세훈 서울시 얼마 줬냐면 10만 원 줬습니다.
이 기사가 나간 다음에 2023년 9월인가 10월에 이 조례를 개정해서 5만 원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5만 원입니다. 여러분들 정치인들의 그런 수사에 넘어가시지 않길 바랍니다. 오세훈이가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6.25 참전 유공자 이 처우 실태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관련 예산을 50% 증액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는 5만 원 올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제가 기사를 쓴 다음에 올렸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제가 썼던 기사의 개요를 잠깐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25 참전 유공자는 2004년도에 처음으로 집계를 했는데 24만 명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기사를 썼던 2023년에는 4만 명 미만으로 감소했습니다. 지금은 아마 더 없을 겁니다. 왜냐? 6.25 참전 유공자 거의 대다수가 90세 이상의 고령자이지 않습니까? 아마 지금 제가 봤을 때는 2만 명 정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인구 분포상 서울시에 그럼 얼마나 살겠습니까? 한 5천 명, 6천 명 살 겁니다. 여러분들 서울시의 이런 재정 여력으로 봤을 때 서울시의 그 연간 예산 규모로 봤을 때 이들한테 뭐 많이 주진 않겠지만 그나마도 뭐랄까 정말 이 참전 유공자로서의 예우 이런 거를 할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10만 원, 15만 원이 이게 말이 되는 금액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결국에는 정말 실질적인 이 참전 유공자들한테 이런 예우를 해줘야 그런 대우를 해줘야 과거 그들이 1950년부터 53년까지 이 북한, 중공군 이런 침략 세력 여기에 맞서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피와 땀을 흘려고 헌신을 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도 생존해 있습니다. 그 유공자들을 그 사람들을 예우하는 데 먼저 집중을 해야지 뭔가 이런 조형물을 만드는 걸로 그것도 좋은 사업인데 뭔가 그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도 뻔히 보인다. 그리고 뭔가 확정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일단 그때까지 내가 뭔가 만들겠다. 이런 것들이 과연 설득력이 있느냐. 이런 것들이 과연 서울 시민들의 또는 우리 국민들의 또는 보수 또는 우파 지지층의 공감을 얻을 수 있겠느냐. 그런다고 해서 오세훈의 지지율이 올라가느냐. 오세훈의 지지율도 안 올라가. 광화문 광장은 더 조잡해져. 그러면 대체 거기다 왜 그 돈을 들여서 뭘 만들어야 되느냐. 그 돈으로 일단 지금 현재 냉정한 얘기지만은 객관적으로 이 생물학적으로 이 생존 남은 여생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평가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 유공자들한테 먼저 예우를 다 하는 게 그 유공자들이 여러분들 평균 연령이 90세 이상이고 10명 중 7명이 빈곤층입니다. 빈곤층. 뭐 차상위 계층도 아니고 정말 빈곤층. 이런 사람들이 정말 조금이라도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피와 땀을 흘렸던 건 정말 잘했던 선택이었다. 이런 걸 느낄 수 있게 최소한의 예우를 해주는 게 거기에 집중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15만 원 주고 지금 땡입니까? 그리고 나서 이 참전 용사들의 이런 애국혼 이런 거를 기리기 위해서 광화문 광장에다가 국가 상징 공간을 만들겠다? 저는 이게 선뜻 와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거의 한 20분 넘게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건 순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의견을 여쭙는 겁니다. 여러분들 의견을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제가 어떤 논평을 하는 것도 아니고 순전히 제 그냥 개인적인 감상, 개인적인 평가를 한 겁니다. 여러분들도 찬성도 있고 반대도 있고 또 오세훈에 대한 지지도 있고 오세훈을 또 비판하시는 분도 있고 많이 계실 텐데 거기에 대해서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영상 시청 많이 해주시고 주변 분들한테 제 채널 좀 알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